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움이 느린 아이에게 감각 통합 훈련은 효과적일까입니다. 수연이는 목소리도 크고 쿵쾅거리며 뛰어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수연이가 온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뛰어다니다가 복도의 꽃병을 넘어뜨려 깬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수연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다투는 것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교사에게 대드는 일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는 학교에 돌아와서도 숙제하라고 공부방에 들여보내면 5분도 안 되어서 나와서 참견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도무지 착석조차 안 되는 아이입니다. 배움을 느리게 하는 데 있어서 보고 듣고 균형을 잡고 감각을 통합하는 것 등과 관계 있는 문제들이 관여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감각 통합 훈련은 세밀하게 구조화된 반복 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감각을 통합하는 것을 배워 감각 정보에 보다 잘 반응하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각훈련입니다. 시각훈련은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안구훈련의 한 종류입니다. 시각훈련은 안구운동의 결함과 시각적 인지의 문제가 난독증, 언어장애 또는 ADHD와 자주 동반되는 다른 학습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창안하고 지지하는 검안사들은 이 이론에 근거하여 행동검안법이라는 치료법을 고안하였습니다. 행동검안법은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특정 시각 기술들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 내용에는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따라가며 빠르고 정확하게 물체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과 양눈을 같이 움직이고 효과적으로 초점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 기술은 안구의 운동과 특수한 색깔의 프리즘 렌즈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각훈련은 또한 학습기술 훈련과 영양, 대인관계 훈련 등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시각결손이나 시각문제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각훈련을 난독증이나 학습장애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랙티브 메트로놈 훈련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나 축구의 박지성 선수의 영어 인터뷰는 매끄럽고 훌륭한 편입니다. 실제로 운동은 언어나 학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근육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뇌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린다 에이코돌로 교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손짓이나 제스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아이들은 손짓과 제스처를 사용한 아이들보다 언어 습득과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존 레이티 교수는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교시 체육 수업으로 체력 단련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운동을 통해 뉴런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입력, 정보 처리, 출력 전체를 호전시키는 인터랙티브 메트로놈이라는 훈련 도구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메트로놈은 음악가들이 일정 속도로 박자를 유지하는 훈련에 사용하는 제박기의 컴퓨터 버전입니다. 인터랙티브 메트로놈 훈련은 컴퓨터로 만든 박자를 사용자에게 들려주고 아이로 하여금 손이나 발로 박자를 맞추도록 하면서 박자에 맞춘 정확도를 알려주어 박자 맞추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헤드셋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소리에 손과 발, 왼쪽과 오른쪽, 앞뒤, 발가락과 발꿈치 등을 조합한 다양한 동작을 유연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극시간과 반응시간의 오차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해서 시각과 청각으로 피드백해주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리듬과 반응 타이밍을 개선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이론적 근거는 아이들에게 운동 계획과 타이밍 능력을 향상시켜 충동성을 줄여주고 의문 인식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청지각 난독증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로 피드백입니다. 뉴로는 정기적인 흐름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런 정기적 활동성을 증폭하여 보여주는 그래프가 뇌파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의식의 관여 없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혈압, 체온, 근육 긴장도 등 생체 정보를 바로바로 피드백해 줌으로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뉴로 피드백은 뇌파라는 생체 신호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바이오 피드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파는 두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인데 뇌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정신 상태도 달라집니다. 베타파는 집중하는 데 필요한 뇌파이고 세타파는 졸린 상태이고 알파파는 멍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도 졸린 상태의 세타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세타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베타파의 활성을 올리는 뇌파 훈련을 하여 집중력을 좋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위해 제안되어 온 많은 치료법 중에는 자기체면, 이미지요법, 뉴로피드백, 이완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정신상태를 조절하기 시작하도록 아이를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자기조절의 다른 영역, 즉 두통조절, 장운동조절 등에서는 꽤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치료법들이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의 한 형태로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아이의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두뇌 활동을 기록하고 두뇌 활동으로 나오는 뇌파가 원하는 주파수를 보일 때 비디오 게임 기기가 반응하도록 설계한 기기를 사용하여 훈련함으로써 두뇌 활동의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의 전두 영역에서 세타파가 높고 베타파가 낮은 것을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세타파를 낮추고 베타파를 높여줌으로써 집중력을 늘리고 충동성을 줄여준다는 이론입니다. 뉴로피드백은 눈을 뜨고 베타파를 강화하는 훈련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알파파와 세타파를 활성화하는 알파세타 훈련이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학습기관이기 때문에 1500번 또는 5000번을 반복하면 장기 기억하게 되어 더는 훈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두뇌 활동의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높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은 교수였습니다.